오늘 승승장구 주유소 배상 책임으로 급하게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고, 주유소 배상 책임이 오늘부터 지금 판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들께서 아직 내용 숙지가 잘 안 되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좀 교육을 잡았고요. 오늘 교육은 이 교육 영상을 이렇게 좀 활발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지금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주유소 배상 책임 판매하시는데 좀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소 배상 책임 개요를 좀 보실 건데, 일단 보상하는 손해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혼유 사고와 주유소 내에서 발생한 각종 배상 책임 사고들을 보상하는 담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소 사장님이 가장 원하는 담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재 사고이고, 이거는 화재 손해 담보를 가입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이 주유소 배상 책임이죠.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했을 때 주유소 사장님이 가장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혼유 사고이고요. 혼유 사고가 뭔지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물기를 밟고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배상 책임을 다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자동 세차기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배상 책임 사고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주유소 배상 책임은 일반적인 배상 사고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근데 자동 세차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자동 세차기 업종으로 가입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지금 요 담보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자면 혼유 사고와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데, 자동 세차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주유소 배상 관련해서 공통된 사항들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재 손해는 총 가입 금액 5천만 원 이상을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화재 손해라 함은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이런 목적물들의 화재 손해 가입 금액 총 합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났을 때 주유소 사장님이 100만 원까지는 부담을 하셔야 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주유소 배상 책임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모두 지금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도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험 기간이 일반적인 재물보험, 장기 재물보험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3년짜리와 5년짜리 가입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를 만약에 10년, 15년짜리를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인수한 원수사는 10년, 15년간 장기간으로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년과 5년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유소 배상 책임을 가입 설계하시면 거기에 첫 번째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연간 매출액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억 맥시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세요.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을 가입하면은 10만 원대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연간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배상 책임을 가입하시게 되면 무조건 심사가 올라가게 되고,
심사가 올라가면 심사자는 요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달라고 해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그 다음은 직전 1년치 부가가치 증명서입니다. 부가가치 증명서가 결국은 그 주유소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거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전 1년간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신규 주유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25억, 매출액 25억에서 30억 구간으로 가입하시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담보 범위는 대인 대물 합쳐서 가입 한도 사고당 5억까지 보상되는 점은 이거는 고정입니다. 이거는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당 5억으로 무조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셀프 주유소는 주유소 배상 책임을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늘부터 열린 게 바로 셀프 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에 대한 주유소 배상 책임이 열린 거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주유소는 현재 나머지 기준은 공통사항에서 언급해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월납환산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셀프 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는 월납환산 보험료가 1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납환산 보험료가 100만 원짜리 보험을 과연 누가 가입하고 싶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주유소 배상 책임을 장기 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회사는 K모사랑 저희,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상관없이 가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담보예요. 그러니까 월납보험료가 높아도 이것이 판매하는 데 장벽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월납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셀프 주유소는 50만 원 이상부터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조금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당연히 설계사분들께 소득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유소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3월부터는 그 설계사분들에게 그 지급해드리는 시상에서는 제외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판매되는 이 주유소 배상 책임 건들은 시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이것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게 연 매출액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자료인데, 제목은 이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주유소나 다 가지고 있는 서류고, 요거를 달라고 해서 받으셔서 심사자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고,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상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합산한 거를 연간 매출액으로 보시면 되겠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자료에서는 한 29억 정도 되는 주유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주유소 배상 책임 가입 설계하실 때 연간 매출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입력된 값이 결국 이 계약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지금 제가 일반보험 설계지원센터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주유소 배상 책임이 포함된 주유소 장기 재물보험에 대해서는 일반보험 지원센터에서 설계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다만 어느 정도 매니저님들께서 가이드는 좀 잡아주신 상태에서 일반보험 지원센터 쪽으로 넘겨주시는 게 업무 처리하는데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 항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주유소를 예시로 제가 지금 좀 만들어 봤고, 보통 건물 1, 그 다음에 건물 2,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두 개인 이유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농협주유소네요. 농협주유소 예시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주유소는 무조건 건물이 최소 두 개는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따로 있고요. 여기 건물 1이라고 제가 표시했네요.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주유를 하는 요 건물 2라고 표시한 이 부분도 재물보험을 가입할 때는 건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이렇게 무조건 건물이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1과 건물 2를 나눠서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이 건물 1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사무실 건물에 대한 화재 손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1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집기 비품들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기 비품은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책상이나 소파, 테이블 이런 것들을 집기 비품이라고 하겠고, 그 사무실에 만약에 시설,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시설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 1에 대해서 건물과 집기 비품을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2인데요. 요게 바로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요 부분이죠. 자, 요렇게 외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구조물을 우리가 재물보험에서는 캐노피 구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노피 구조. 캐노피라고 하면은 약간 천막 그런 뜻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무벽 건물이라고 합니다. 벽이 없는 이런 건물들을 캐노피 구조라고 되어 있고, 요 캐노피를 건물 2로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건축물 대상을 떼어 보시면 이 캐노피 부분도 건물 급수를 산출할 수 있게끔 기둥과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건물 2에 가입하는 시설인데, 시설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캐노피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주유대 이런 것들을 이 건물 2의 시설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시설이란 건 뭐냐면 건물에 붙어 있고 그거를 옮길 수가 없는 것들을 시설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유소의 이 주유대 요거는 이 캐노피 건물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 주유대는 시설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은 뭐냐? 요거는 지하에 매설된 저장 탱크를 시설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듣고 계시면 이제 이미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모든 주유소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든 주유소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시면 된다. 일종의 공식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매설된 저장 탱크는 건물 2 캐노피 부분에 시설로 가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을 가입하시는 거죠. 이 재고자산이 바로 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 유류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재고자산도 역시 건물 2 캐노피 부분에 넣어서 가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무실로 쓰는 요 건물 가입하시면 되겠고, 이 건물에 들어있는 시설이나 집기비품 가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캐노피 부분에 건물 캐노피 자체를 가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캐노피에 포함되어 있는 주유대 등 시설물 가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캐노피 밑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나 지하 저장 탱크를 재고자산과 시설로 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다면은 그 재물보험을 이 주유소 배상 책임을 의뢰한 설계사분께 혹시 기존 계약 가지고 계신 증권이나 청약서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보험 설계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재물보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가입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고 계신 자료의 제목이 화재보험 가입금액 간이 추정표라는 자료예요. 이 자료가 지금 실제로는 엑셀 파일로 존재를 하고 이 파일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제가 주유소 부분만 좀 따로 떼봤습니다. 주유소에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경우와 캐노피 부분이 콘크리트 또는 철골로 되어 있을 때가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건축 연도를 입력하시고 그 건물의 면적을 입력하시면 여기 예상 현재 가액이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1급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만 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얼추 맞고요. 3급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2, 300만 원을 잡아주시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재보험 가입 금액 간이 추정표, 이 엑셀 파일에서 해당 부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연도는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물 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 사용 승인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해당하는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면적도 역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입력해 주시면 그러면 가입 금액을, 건물 가입 금액을 얼마로 할지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집기 비품이나 재고자산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통상적인 금액이 존재하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주유소 사장님께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 설계사분께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금액을 여쭤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가입하셨던 증권을 따로 받아보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계 예시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담보를 가입해 줘야 될까? 사실은 주유소 배상 책임이 가장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 주유소를 장기 화재보험으로 풀담보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은 화재손해, 화재배상 책임, 요게 기본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군해 폭발 파열 손해, 요거는 꼭 넣어 주셔야 되겠죠.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이것도 가입하실 수 있겠고, 점포 휴업 손해, 이것도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 이것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풍수재 손해 넣어주시면 되겠고, 유리 손해 넣어주시면 되겠고, 유리 손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실 부분, 사무실 건물 부분만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유소 배상 책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모든 주유소는 재난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유소는 재난배상 책임을 다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1년짜리 일반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장기 재물보험,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기 재물보험에 이 재난배상 책임을 꼭 넣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재난배상 책임도 넣어달라라고 하신다면 재난배상 책임 담보를 설계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재난배상 책임 담보 설계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 재난배상 책임 1년 번호가 있어야 되고, C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10자리로 되어 있는 그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배상 책임 담보와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유소 안에 자동 세차기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유소 사장님들이 주유소 배상 책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자동 세차기 같이 가입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승승장구로는 자동 세차기를 가입할 수 없으나 1년짜리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동 세차기를 가입하기 위해서
1년짜리 일반 보험을 설계하게 될 때 문제점이 뭐냐면 1년짜리 일반 보험에 자동 세차기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를 같이 동시 가입해야지 그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년짜리 일반 보험에다가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를 넣어버리면 우리는 장기로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자동 세차기는 타사 1년짜리 일반 보험으로 진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손비 처리 예시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주유소 배상 책임이 포함된 승승장구 계약은 일단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이잖아요. 셀프 주유소는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립보험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고액 계약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고액 계약을 진행할 때 고객님들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이 보험료를 내가 어떻게 끝까지 다 내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어차피 이게 3년짜리, 5년짜리 계약이니까 환급금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매년 손비 처리를 통해서 세금 환급금도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화법을 전개하시면은 굉장히 잘 먹힐 겁니다. 그러면 손비 처리 오케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손비 처리 예시표를 작성을 하셔서 보여주면 될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도 엑셀 파일로 되어 있어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고 몇 가지 항목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손비 처리를 통해서 얼마를 고객님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상 과세 표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고객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 예상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업체는 예상 과세 표준이 100억이군요. 10억이군요. 죄송합니다.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세율이 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42%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납입기간, 보험기간 입력하시면 되고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님이 보셔야 되는 금액은 바로 요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891만 9,962원 요 금액을 요거는 제가 15년 납자리를 예시로 가져왔기 때문에 15년 동안 세금 환급 받으시는 금액이 891만 9,962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적립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손비처리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통상 한 5% 이상은 그 환급금이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승승장구 계약을 통해서 환급률이 한 95% 정도 되는 계약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손비처리 5%를 보태면 고객님은 환급률 100%를 가져가실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납입하신 보험료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절대로 다른 회사의 계약 뺏기지 않고 이 계약을 꼭 가져오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회사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유소 배상 책임을 장기로 판매하는 회사는 우리하고 K모 손보사입니다. 근데 K모 손보사에서 지금 주유소 배상 책임을 어떻게 팔고 있냐면 거기는 우리보다 지금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부분이 주유소 배상 책임과 자동 세차기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담금 똑같이 100만 원이고 월초 월납보험료 기준도 100만 원으로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K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K모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좋느냐? 그게 바로 우리 승승장구의 그 환급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K모사 지금 적립보험료 들어갔을 때 적용 이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업계에서 가장 높고요. 우리가 지금 확정금리 3.0%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K모사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1%, 1. 몇 프로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급률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고액 계약 반드시 농협손해보험으로 진행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 지금 오늘 또 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내일 또 마감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동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서 교육을 마치겠고요. 한 가지 예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에는 지금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오전 9시 30분부터 또 30여 분간 이번에는 리치하우스 3월 달에 리치하우스가 급배수 담보랑 이것저것 좀 소구력 있는 담보들이 탑재가 돼서 판매가 개시가 될 건데 그 리치하우스 판매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겠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 진행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교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교육 자료 잘 활용해서 열심히 성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